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보행을 위해 설치된 점자 블록이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해 침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쿼시의 기대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천안 월봉고의 나주영 선수가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며 8월 세계 주니어 선수권 입상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천안시의회가 개원 이후 최초로 제8대 의회 폐원식을 열며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힘센 충남준비위원회가 핵심 공약이었던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GTX-C 천안 연장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걷는 인도를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이 깔려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길거리의 장애물에 의해 부상을 입을 수 있어서 점자 블록의 역할과 이것에 대한 침범은 관리당국에서도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영업자들이 설치한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해 이 점자 블록이 침범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는 도보 위에 깔려진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점자 블록 중 일부가 불법 광고물에 의해 침범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불편이 우려되고 있어 단속 등 관계당국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TV가 취재를 위해 찾은 시내 곳곳에는 인근 자영업자들이 설치한 불법 광고물이 점자 블록 위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당국은 단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의 원성 등으로 인해 계도 차원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그냥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기 과태료 대상이니까 과태료 하면은 부과 금액이 또 세요. 그래서 한 2m 정도 되는 거는 한 120만 원 되고. 예, 그러니까 저희도 막 그냥 장사서 소상공인 그냥 했는데 막 부과 먹고 그래서 일단은 저기 재고만 시키는 거죠. 이제 민원이 같은. 점자 블록에 대한 문제점은 또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설치에 급급해 인도 가장재래에 있는 화단과 맞닿아 있어 자칫 화단의 식물들이 점자 블록을 넘어서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종합터미널과 백화점 등이 자리한 신부동에는 길벗 가게라고 불리는 노점상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인테리어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건 점포가 어느 순간 들어서면서 일반적으로 노점상에 들어서는 업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의아함을 사고 있는데요. 해당 업주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신부동 종합터미널 인근 길벗 가게는 몇 해 전 천안시가 실시한 인근 노점상 대상 행정 대집행 이후 노점상 업주들의 생계 마련을 위해 지역 상인과 함께 마련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곳에 적을 두고 있는 길벗 가게 대부분은 간식이나 액세서리, 소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노점상 하면 을에 떠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무실이라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종의 간판을 내건 점포가 길벗 가게 간판을 내걸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의아함을 사고 있습니다. 천안TV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인테리어 점포의 주소지가 신부동이 아닌 서북구 직산읍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자신이 본래 이곳에서 노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며 장사가 되지 않아 업종을 변경하던 중 자신의 점포에 간판을 내걸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길벗 가게는 요즘에 하는 말이고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노점상이라 했었죠. 제가 거기서 신부동에서 장사 노점상 한 지가 벌써 23, 4년째 된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노점상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많이 했어요, 장사를요. 예. 뭐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장사가 계속 이제 노점상이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아. 저희 처음에는 이제 방충망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뭐 수도꼭지 가는 거, 뭐 그런 일은 이제 노점상이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서 집사람이 이제 보면서 예, 집사람이 그 가게를 보면서 있었는데 이제 광고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광고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저기 간판을 걸고 한 개념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길벗 가게에 이러한 인테리어 사무실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 제약은 없을까? 신부동 상인회 측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건 다 들어와요, 그런 것도요. 그 사람은 그 허가 내놓고 하는 거예요, 허가. 관리 감독을 맡는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TV에 현재 길벗 가게와 관련해선 신부동 상인회가 전적으로 맡고 있으며 자신들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요즘 차량을 운전하다 주유소에 들어설 때면 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 때문인데요. 특히나 충남의 경우 전국 평균 유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6주 연속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가 발표한 유가 동향을 살펴보면 6월 셋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80.9원으로 지난주 대비 43.4원 올랐으며 경유도 지난주 대비 51.9원 올라 리터당 2,082.7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54분 기준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2,118.43원, 경유는 2,130.97원으로 2,1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기준 천안 아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 유가의 경우 휘발유가 2,122.36원, 경유가 2,133.15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일단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도 21일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우리나라 스쿼시의 기대주인 천안 월봉고의 나주영 선수가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영광의 우승을 차지하며 8월에 있을 세계 선수권 입상에도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지난 4월 천안TV 초대석에서도 나주영 선수는 고등학교 선수 특유의 당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대회 입상을 노리는 나주영 선수를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최연소 스쿼시 국가대표로 발탁된 나주영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주영은 한국 시각으로 지난 19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말레이시아의 로우와선을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여유롭게 제치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날 열린 준결승에서 역시 말레이시아 선수를 누른 바 있던 나주영은 이번 우승으로 8월에 열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잘 못 내던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점점 풀리면서 이제 딱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국제대회에서 제가 이제 우승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또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 태극기를 제일 높은 곳에 걸었다는 것에 난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외 여러 대회에서 자신의 나이대를 뛰어넘어 성인들과 견줘도 밀리지 않는 실력을 보유한 나주영이 우리나라 스쿼시 최강자로 계속해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가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중단되면서 아산시와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 간의 책임 공방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시가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표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5월 31일자로 시공사인 H건설과 계약을 해지했고 이러자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은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아산시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시청 공공시설과는 공사 진척이 더 됐고 그래서 수차례 업체를 불러 조속한 공사 진척을 요청했지만 지지부진해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담당한 회계과는 시공업체가 적합 기준을 통과해 시공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공고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그 입찰 공고에서 낙찰자 선정하고 계약까지는 저희가 했고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저쪽 그 평생학습문화센터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이관을 한 거예요. 저희가 입찰 대행만 해준 거예요. 입찰 대행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절차는 평생학습관. 그 계약 담당 부서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 입찰 진행 과정에 그 적격공사 항목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당연히 기존의 적합 여부는 당연히 확인을 했고요. 적격공사를 통과를 못하면은 당연히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시공업체는 제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가 2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아산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산시가 선지급한 자금 집행 여부도 논란입니다. 아산시 평생학습관은 선지급금 포함해 30억을 집행했는데 시공업체가 자금 조달을 못했다는 점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공사가 재개된 3월 이후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에 자금을 지급해달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추가로 일한 거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만 달라는 거죠, 우리는. 복합문화센터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더욱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고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짊어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폐원식을 갖고 지난 4년 동안 활동한 25명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다가올 9대 의회에 대한 성공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의회가 23일 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폐원식을 가지며 제8대 의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폐원식은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 및 천안 시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전달과 더불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 보고와 우수 공무원 표창, 의원 재직 기념패 전달,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폐원 인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2018년 7월 1일 시작된 제8대 천안시 의회는 임기 동안 정례회 8회, 임시회 31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 258건, 안건 처리 984건, 시정질문 1201건, 5분 발언 164건 등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무리를 하게 돼서 의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천안 시민들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 25대 의원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총 27명의 의원들이 당선돼 7월 1일부터 4년간 펼쳐질 의정활동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21일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전쟁 영웅 위로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보훈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도내기관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참전용사의 애국정신을 잊어선 안 된다며 6.25 전쟁의 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민족통일과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베이밸리 조성이 구체화되면서 충남이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당선인의 보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실현해 충남의 경제 지도를 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석 힘센 충남 준비위원장이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계획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충남의 경제산업 지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특히나 충남과 경기권이 맞닿은 아산만권의 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하면 도계를 넘나드는 생활경제권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가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준비인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경기의 평택이나 그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되어 있어서 충남뿐만 아니라 경기와의 도계를 넘나드는, 도계를 확장하고 넘어서는 그런 강한 지구로서 대한민국의 향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준비인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만들고 이끌어갈 추진단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정치, 경제, 시민사회단체, 학계, 공무원 등이 총망라돼 이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바꾸게 될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으로 앞으로 김태흠 당선인 취임 후 얼마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 2명과 제1교포 출신 수비수를 보강하며 다가올 후반기 K3 리그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축구단에 따르면 이번에 영입한 공격수 모따는 193cm의 큰 신장과 함께 강한 왼발 슈팅 능력을 보유했으며 공격형 미드필더 호도우프는 칼날 같은 패스와 킥이 강점인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조총연계 제1교포 출신인 김대생은 측면 수비수지만 지난 시즌 일본 3부 리그 20경기에 출전해 4골을 득점할 정도로 준수한 득점력과 함께 왕성한 활동력이 장점인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 지역에 대한 공약으로 GTX-C 연장을 꺼내들었고 박상돈 시장 역시 지방선거에서 이와 같은 공약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더욱 구체화시키고자 천안시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했던 GTX-C 천안 연장을 두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하기 위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역급행철도라고 불리는 GTX를 최초로 제안한 이한준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국대 김현수 교수는 GTX-C 노선이 연장되면 천안과 수도권 간 이동 수요가 급증해 수도권 지역이 더욱 확대되고 천안역을 중심으로 주택 등 여러 기반 시설이 들어서 수도권의 주택 문제 역시 해결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천안 연장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얼마 전 경남도청 기자단 간사인 모 언론 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화천대유 소유주로 잘 알려진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사건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고급 정보를 출입처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접합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취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 부처 기자단은 그들만의 엄격한 룰을 갖춰놓고 새로운 매체가 출입할 시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지역신문은 아예 중앙부처 기자단 등록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엔 일부 언론만이 받아볼 수 있던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는 이젠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례 브리핑 역시 소셜미디어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지금 정보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각 기관은 물론 기자들부터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특권을 놓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본연의 업무를 다시금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천안TV는 앞으로도 언론인들의 잘못된 특권 의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